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폭 미투로 운동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이 대안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대학 동기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전담팀은 첫 회의를 열고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2일 3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폭 미투로 운동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경남도 교육청이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학폭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NC 다이노스에 1차 지명된 경남의 한 고교 야구팀의 선수. 하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NC는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한 학교 유도부 지도자는 폭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경남 학생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56명. 지도자 살해 이외엔 대부분 크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학교 운동부 폭행이 비단 다른 지역만의 상황은 아니란 점을 보여줍니다. 도교육청은 즉각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징계보다 사전 예방이 목표. 먼저 피해자와 가해 학생의 이력을 관리해 적응을 지원합니다. 학교장의 결정 권한은 확대됩니다. 학폭 연루 학생 선수에게 최대 대참가와 훈련 제한 6개월,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운동계의 특성을 고려해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상담 기록도 수시로 확인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학생이니까 운동선수고 회복적 생활교육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면 사과들도 이 가벼운 학교장님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예배 참가만 이래 어찌안 하는 걸로 다른 쪽에는 보면은 뭐 훈련도 1개월 죽지 않아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경남 학생 선수 폭력 예방 대책. 시스템과 인식 개선으로 과연 운동부에 남아있는 폭력을 잡아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오는 26일 국회의 최종 심의 의결 과정이 남긴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입시 선정에 소요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29년에는 동남권 관문 공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에서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에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그 후 석 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며 가덕 신공항 건설이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현행법 체계로는 신공항 입지 선정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터라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했던 상황.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문 명시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항의 조기 착공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입지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국가의 행정 재정 지원과 함께 신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개업 우대,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 시가 제한한 대다수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2029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가 추진 중인 2030 월드엑스포의 부산 개최 여부가 2년 뒤 결정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 때문에라도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확정된다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해 착공을 앞당길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마치 2029년에 개항 완공이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지금 통과 예정인 법률로도 충분히 2029년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22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는 이사회를 열어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채택해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동부가 복합 물류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23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산불은 한 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바람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사천시 미생물 발효재단이 올해 축산 분야의 핵심 과제로 축산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과 퇴비 고급화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창립 반년 만에 친환경 농업 확산과 미생물 발효 연구 분야 컨트롤타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사천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축산 악취 민원.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단골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축산 농가주의 경우 축사를 신축하는 일도 옮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천시가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재가 아니라 근본적인 악취 저감 방식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사천시 미생물 발효재단. 이곳에서 전문업체와 함께 유산균, 종균을 활용한 축산농가 생균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토양과 축산 환경을 개선하면 축산농가의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퇴비 부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단 측은 사천 지역 축산농가에서 악취 저감 미생물을 활용한 시범 사업을 진행해 효과를 검증하고 사천시 대표 미생물로 상표 등록할 계획입니다.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경상대학교 축산학과하고 저희들이 하나 협동으로 실시한 결과 상당한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총 5개소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은 이 밖에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 시장을 겨냥해 미생물 활용 톱밥 발효 사료를 개발 중이고 생활과 식품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또 가정용 발효기 제작에 참여해 산업 저변을 넓히고 최근 취득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미생물 발효관리사 민간 자격 검정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발효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대표 미생물 종균을 2가지를 지금 개발할 계획입니다. 식품하고 농업축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솔에 잡히는 발효강자는 금년에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창립 반년이 지난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 연구재단. 사천시 대표 미생물을 개발해 각종 산업에 적용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대학 동기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21살 A씨는 대학에 입학해 알게 된 B씨와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함께 살았지만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시로 조롱과 욕을 하는 등 괴롭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지역의 한 골프장 수심 50cm 해저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마을에서 혼자 살던 주민으로 골프장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이나 유서 등 극단적인 선택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전담팀은 20일 첫 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탄력요금 적용과 자금 재조달 등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겠다는 목표로 전담팀 회의는 수시로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2.1.3.1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미활용 폐교 94곳 중 올해 13곳을 매각하고 10곳은 대부, 6곳은 자체 활용 등을 통해 29곳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31곳, 23년은 16곳, 24년은 18곳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폐교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20년 이상 된 미활용 폐교도 철거나 보수를 통해 정비됩니다. 창원시가 3.15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저평가된 3.15 의거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 설립 상황을 보고하는 중간보고회가 20일 경남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후회는 추진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건축, 전시 콘텐츠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령에 건립되는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지난 17일 건축인 허가를 신청했으며 내년 12월 준공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